442쪽.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 배웠고 등비 수열 배웠고 그 다음에 시그마 성질 배웠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 마지막으로 뭐 배웠어요? 무슨 수열? 개차 수열까지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수열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들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오늘 배울 건 뭐냐? 어떤 특별한 수열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수열, 자잘자잘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자잘자잘한 것들이 남았어.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또 오늘도 인풋이 조금 많을 예정입니다. 네, 시간이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끝날 시간이 보이니까. 그래서 자잘자잘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이거 문제집 구성이 한 예제당 하나의 문제 유형, 하나의 그 수열 예제식 이렇게 있어요.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제 한 문제씩 풀면서 가볼게요. 예제 5번은 분수꼴로 나타낸 수열의 합이에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부분수 분해를 할 수 있으니까. n항까지의 합을 구하래요. 이런 식으로. 규칙 보이나요? 규칙 보여요? 어떤 규칙이 있어요? Kn으로 할게요. K는 1부터 N까지라고 했을 때 이 분자는 다 1이고 분모가 1, 3, 2, 4. 자, 분모의 앞에 있는 숫자가 1, 2, 3, 4. 분모의 뒤에 있는 숫자가 3, 4, 5, 6 이렇게 늘어나죠. 그걸 이제 K로 바꿔서 생각하면 K 플러스 2 곱한 거 분의 1 이거 괜찮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생각나? 이렇게 하니까는 뭐 생각나요? 부분분수 분해 이거 생각나요? 어떻게? 이게 뭐 식이든 문자든 상관없어요? A 곱하기 B분의 1 어떻게 되더라? B 빼기 A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기억나요? 이거요 중학교 때도 나오고요. 그리고 본격 제대로 배울 때는 이제 수학 하에서 유리식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도 나오고요. 이거 뭐 따로 증명할 거는 따로 증명은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변을 통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우변을 통분하면 이렇게 돼. 그게 증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대로 이걸 적용시켜 볼게요. K가 A고 K 플러스 2가 B예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서 이거 빼면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나열해 볼게요. 2분의 1 밖으로 쭉 뺀 다음에 1부터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1 빼기 1분의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는요 2분의 1 빼기 4분의 1 그 다음에는요 3분의 1 빼기 5분의 1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는요 4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데 n번째 바로 전항까지 갑시다. n-1 집어넣으면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n번째 항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무슨 생각해요? 자 봐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소거되죠.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플러스 4분의 1 소거되죠. 마이너스 5분의 1은 뒤에 소거되겠죠. 그럼 앞에서 뭐가 살아남았어요? 1과 2분의 1이 살아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내가 마지막까지 n항까지 이렇게 전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살아남는 거는 앞에와 뒤에가 대칭적으로 살아남아요. 그럼 앞에서 몇 번째가 살아남았어? 첫 번째, 세 번째가 살아남았죠? 그럼 뒤에서도 첫 번째, 세 번째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될 거고, 이렇게 소거될 거고, 이렇게 소거될 거고. 이 앞에 어딘가 있다는 거지. 이 앞에 바로 저장해. 그래서 소거돼가지고 앞에랑 뒤에는 항상 대칭적으로 살아남는다. 그러면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2분의 1 저거 앞에 거 숫자는 2분의 3이죠? 2분의 3에 이거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m 플러스 2분의 1 요거를 이제 통분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역시 n항까지 합을 골랐으니까 이게 답입니다. 통분하면 되고요. 됐죠?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 보시면 3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5의 제곱 규식 보이나요? 지금 홀수의 제곱 빼기 1분의 1 이거 다 더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해보죠. k는 1부터 n까지 갈 건데 첫 지방에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합차 공식 2k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2k 곱하기 2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데 바로 부분분수 분해할 것이 아니라 2분의 여기서 2 끄집어내죠. 2 끄집어내면 4분의 1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 뒤에만 부분분수 분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4분의 1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k를 a, k 플러스 1을 b라고 생각하면 b 빼기 a 하면 1이죠. 그래서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전개를 쭉 하면 4분의 1 해가지고 2분의 1 그 차이가 하나 나면 바로 없어져요. 아까는 차이가 두 개 났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하나씩 없어졌는데 차이가 이거 지금 하나 나기 때문에 둘이 차이가 하나 나기 때문에 바로 없어져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소거되잖아요. 이렇게 소거되죠. 그럼 몇 번째 살아남았어요? 첫 번째만 살아남았죠? 그러면은 대칭적으로 마지막에서도 첫 번째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러면 4분의 1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 이건 간단하니까 바로 통분하면 m 플러스 1로 통분할 수 있고 4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가 m 플러스 1분의 m 플러스 1 빼면 이게 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번째 합까지 나타나면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 숫자 바꾸기 5-1번의 4번과 그 다음에 표현 바꾸기 5-2번의 1번 한번 해보세요. 5-1번의 4번과 5-2번의 1번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해볼까요? 자, 보세요. 이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 시그마 안에 시그마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항이 시그마로 표현되는 거예요. 요런 일반항 자체가 시그마로 표현되는데 그걸 또 다 더하다 보니까 다 더할 때 시그마, 일반항 구할 때도 시그마. 그래서 이거를 시그마 두 개로 연달아서 표현하는 게 헷갈릴 수 있으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냥 일반항을 먼저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시그마 씌우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그나마 분모가 좀 괜찮죠. 분모가 뭐예요? 1부터 n까지 다 더한 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일반항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2분의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일반항이.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이게? n 플러스 1분의 그래서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3 집어넣어 보면은 3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죠. 6분의 1. 4 집어넣으면 10분의 1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에만 지금 분모가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분모만 지금 시그마 K란 말이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그 분모의 값을 시그마 공식으로 자연수 거듭적 공식으로 표현을 하면 일반항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다 더한 걸 구하는 거잖아요. n항까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제 이게 들어와야죠. K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부분분수 분해하면 2 곱하기 시그마 2는 밖으로 나왔어요.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촥촥촥 없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에 남는 건 맨 처음 항과 맨 마지막 항. 요것만 남죠.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2n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시그마 ak가 주어진 상태에서 분모에 ak가 들어갔죠? 그럼 이걸 뭐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자, 시그마 ak 이거 뭐예요? 이거 sn이잖아요. 그럼 sn이 주어진 상황이야. 그럼 an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an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건 sn이고, 그럼 sn-1은 뭐가 됩니까? n-1의 제곱 플러스 2의 n-1.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2n 해서 없어지고,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요.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면 an만 남고, 그다음 여기서 이거 빼면 2n 플러스 1인데 1 집어넣으면 상수항이 없잖아요. a1과 s1이 똑같죠. 그러니까 an이 이거야. 그러면은 a의 n 플러스 1은 뭐가 돼요? 2의 n 플러스 1이니까 2n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2n 플러스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분분수분해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서 이거 빼면 2분의 1 되죠? 그 다음에 2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1부터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에 1부터 집어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2 집어넣으면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이거 두 칸 차이 나더라도 이게 지금 2k 플러스 2k 플러스 3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소거가 되는 형태네요. 3 집어넣으면 9분의 1 이렇게 돼서 n을 집어넣으면 2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소거가 되고요. 뭐만 살아남아요? 앞에서 첫 번째만 살아남으니까 뒤에서도 첫 번째 살아남고,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부분분수분해 해봤습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예제 6번 근호가 포함된 거, 이것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유리화 해가지고 쭉 써보면 소거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해보죠. 까지 하니까 지금 봤을 때는 이 자체로는 뭐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모를 유리화를 해볼게요. 분모 유리화를 해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해요. 이렇게 곱하면 분모가 뭐가 돼요? 분모가 돼? 루트 k제곱에서 루트 k 마이너스 1 제곱 빼면 1이잖아요. 1. 분모가 그냥 1이에요. 깔끔하게. 그래서 분자만 남죠.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1부터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0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가서 100 집어넣으면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99까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라져요? 여기 1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2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서 두 번째가 살아남거든요. 그럼 끝에도 뭐가 살아남아? 끝에도 두 번째가 살아남고 이렇게 소거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10하고 빼기 0이니까 그냥 10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부분 분수 분해해가지고 착착착착 없어졌고 이거는 유리화해서 착착착착 없어지고 비슷하죠? 2번도 볼게요. 오늘은 좀 쉽지? 쉽다는 말 좀 그만해요. 이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부모 분자에 이거 켤레 부모 분자에 곱하면은 나이 졸려요? 오늘 그리고 학교 갔다 왔어요? 밤새고? 그래, 재밌게 놀았으면 됐지 뭐. 그러면은 분모 분자 이거 켤레를 곱하면은 분모는 뭐가 남아요? 2 남는 거 괜찮아요? 분자는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2 마이너스 k 괜찮아요? 분모에 유리한 거예요. 정연이 괜찮아? 괜찮죠? 그러면은 2분의 1 밖으로 뺐다고 생각하시면 1부터 집어넣어요. 루트 3 빼기 루트 1 이것도 차이가 2가 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두 개씩 남을 것 같아요. 루트 5 빼기 루트 3 루트 6 빼기 루트 4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n-47을 집어넣을게요. 47을 집어넣으면 루트 49 마이너스 루트 4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8 집어넣으면 루트 50 마이너스 루트 48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소거되는 거 생각해주면 여기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4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뒤에 있겠죠. 그럼 뭐만 살아남아? 두 번째랑 네 번째가 살아남죠? 그러면 끝에서도 마찬가지 두 번째랑 네 번째가 살아남고 이런 식으로 없어집니다. 그러게 되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는요 플러스 7 플러스 5 루트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분의 1에 4 루트 2 플러스 6 3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괜찮죠 이것도? 그러면 이거는 한 문제만 해보자. 6-1번에 4번 너무 복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풀었어요?
잘했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봐봐요. 이거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통째로 지금 이 켤레를 분모 분자에 곱했어요. 그쵸? 그러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분자에 이거 곱했으니까 그대로 가죠. 그래서 이 분모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지금 K랑 K 플러스 1이 공통이잖아요. 그럼 끄집어내면 여기 K 하나 남고 여긴 K 플러스 1이 남아서 K랑 K 플러스 남으니까 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분모가 이렇게 돼요. 분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봐봐요. 요렇게 약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K가 약분되고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그게 여기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하면 플러스가 되고 K 플러스 1끼리 약분되고 저게 이렇게 온 거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또 이렇게 해놓고 봐봐. 여기서 이거 통분해가지고 유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통분해서 유리하면 원래식 나옵니다. 알겠죠? 통분해서 유리할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1부터 집어넣으면 되죠. 루트 1분의 1 빼기 루트 2분의 1 루트 2 집어넣으면 루트 3분의 1 이렇게 돼서 쭉 가서 어디까지 가요? 99 집어넣으면 루트 99분의 1 빼기 루트 100분의 1 이렇게 되어서 여기서 이렇게 이 루트 이렇게 샥샥샥 없어지는 겁니다. 앞에서 첫 번째 살아남고 뒤에서 첫 번째 살아남고 그래서 1 빼기 10분의 1 10분의 9가 답이 되겠네요. 됐어요? 안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뒤에 마무리 할게요. 예제 7번인데 사실 이 예제 7번을 부르는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곱한 거를 갖다가 이거를 지금 시그마 해가지고 다 더한 꼴이거든요.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멱급수 라고 해요. 돼지 멱단 소리 할 때 돼지 멱단 소리 하고 있는 할 때 그 멱입니다. 급수는 다 더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등차 곱하기 등비를 다 더한다는 뜻인데 이거는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르면 못 풀어. 그러니까 지금 예제 7번에 나와 있는 문제 있죠? 이거는 푸는 방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야. 안 그럼 못 풀어요. 다른 방법 해서 못 풉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합이거든요.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S로 표현을 할게요. S로 표현하면 뭐 등차 곱하기 푸는 방법은 요겁니다. S 빼기 RS. 이때 R은 공비. 어떤 공비? 이 등비 수열의 공비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지금 문제에서 예제 7번처럼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근데 이 수열의 합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곱으로 되어 있으면 이 수열의 합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R, 등비 수열에 해당하는 공비를 곱한 것의 차이로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못 풀어요. 그래서 그 예제 7번 가지고 예를 들어서 풀어볼게요. 지금 예제 7번에서 저거 구한 거 S라고 하겠습니다. S는 1 플러스 3x 플러스 5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고 n번째 항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n-1번째 항까지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다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근데 이 몇 급수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등차 곱하기 등비, 몇 급수 문제구나 라는 걸 캐치하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딱 이거 얼마인지 구하라 나왔는데 이거 무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인가? 등비 수열인가? 객차 수열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몇 급수라는 걸 못 캐치했어? 그럼 이 문제는 못 풉니다. 등차 곱하기 등비, 몇 급수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해야 되고 지금 보시면 등차 수열 앞에가 135에서 앞에가 등차 수열이고 뒤에가 x, x제곱, xn 이렇게 가니까 뒤에가 등비 수열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등비수열에 해당하는 공비가 얼마예요? x가 곱해져 있죠? 그러면 선생님 저거대로 한다면 s에다가 얼마나 곱해야 돼? s에다가 x를 곱해야 돼요. 근데 봐봐요. 이 x를 곱할 때 그냥 x를 그냥 쭉 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 한 칸씩 밀려서 곱합니다. 한 칸씩. 한 칸씩 밀려서 써줘요. 한 칸씩.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x를 곱할 거든. 1에다가 x 곱하면 얼마가 돼요? 1에다 x 곱하면 그냥 x죠? 그걸 여기다가 쓰는 거야. 한 칸씩 밀려서. 그 다음에 3에다가 x를 곱하면 3x 제곱이죠? 그럼 여기다가 x를 곱하면 2n-3에 x의 n-1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를 곱하면 2n-1에 x의 n승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위에서 아래 거 빼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를 쓱 빼요. 그러면 이거는 1-x의 s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봐봐. 위에서 아래 거 뺐는데 비스듬히 쓴 이유가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그냥 1 그냥 나오고 얘는요 2x 이렇게 나오고 얘는요 2x 제곱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거 빼도 2잖아요. n-1승하고 여기서 조심해야 돼. 여기서 뭐 조심해야 되느냐? 위에서 아래 거 뺀 거잖아요.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위에서 아래 뺐기 때문에 여기 부호 마이너스입니다. 맨 마지막 항. 맨 마지막 항 부호 마이너스고 2n-1에 x의 n승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이 주황색으로 밑줄 친 요 부분이 무슨 수열의 합? 무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따지면 공비가 x잖아요. 그래서 1-r 분의 첫째 항이 2x고 1-r의 항의 개수가 1승부터 n-1승이니까 n-1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내가 문제에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s잖아요. 그렇죠? s는 어떻게 돼? 1-x를 넘기면 됩니다. 1-x를 넘기면 된다. 그러면 1-x의 제곱에 2x 1-x의 n-1승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x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 1-x분의 2n-1의 x의 n승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엄청 복잡하네. 이렇게 해서 s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해설지에서는 좀 간단하게 나왔나? 해설지에서도 엄청 복잡하게 더 이상 합치지 않았네요. 해설지에서는 요거 두 개만 통분해서 합쳤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죠? 복잡한데 등차 곱하기 등비, 몇 곱수를 푸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이렇게밖에 못 풀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몇 곱수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등차 곱하기 등비 수열골 몇 곱수 형태구나 라는 걸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해볼까요? 저기 숫자 바꾸기 7-1번 7-1번에 2번 한번 해보세요. x가 1이면 안 되겠다. x가 1이 되면 저희 무용지물 돼버리네요. x가 1이면 등차 수열이니까 그냥 하면 되죠. 앞에 거 줘도 됩니까? 앞에 거 지우고
보니까 또 이것도 복잡하게 생겼네. 숫자가 이뻤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구하라고 나왔을 때 이 앞에 숫자는 1, 2, 3, 4 이렇게 증가하고 뒤에는 x, x제곱, x, 3, 4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앞에는 등차 수열이고 뒤에는 등비 수열이구나. 이게 캐치가 돼야 된다고. 이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캐치를 했다면 등비 수열에 해당하는 부분에 공비를 곱해서 더한다. 근데 이때 포인트가 뭐라고요? 포인트가 한 칸씩 대각선 밑으로 내려서 전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x, 2x의 제곱, 3x의 3승 이런 식으로 되죠. 4x의 4승 한 칸씩 밀렸으니까 n-1, x의 n-1승, n, x의 n승 곱하기 x. x가 됐으니까요. 그럼 위에서 아래 거를 쓱 빼요. 위에서 아래 거를 쓱 빼면 여기는 1-x의 s는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깔끔하게 되죠. x의 3승 플러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서 여기서 이거 빼면 x의 n-1승의 마이너스 n x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기서부터 다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네요. 그쵸? 얼마예요? 1-r 분의 첫째 항 1 1-r의 항의 개수 n개거든요. 그래서 n승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게 지금 1-x의 s가 요거에다가 빼기 nx의 n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s는 1-x의 제곱에 1-x의 n승 마이너스 1-x 분의 nx의 n승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x가 1이 아닐 때 이렇게 됩니다. x가 1이면 왜요? x가 1이면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냥. 그렇죠? x가 1이 아니라고 나와 있네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 몇 곱수는 가장 먼저 캐치해야 돼. 이게 몇 곱수인지를 캐치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과정으로 한 가지 밀려서 공비를 곱해서 더해 쓴 다음에 위에 4를 빼서 s를 최종적으로 구한다. 특이하죠? 문제 자주 안 나와요. 그래서 더 큰 문제죠. 왜? 문제 자주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리스트에 등차인가? 등비인가? 개차인가? 몇 곱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 자주 안 나오다 보니까 몇 곱수인가? 라는 생각을 못 하게 돼.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긴 합니다. 다음 넘어가죠. 드디어 이제 나올 게 나왔는데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나는 왜 이렇게 하이라이트 안 했으면 좋겠어? 하이라이트.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다. 자, 지금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군수열이 준비되어 있어요. 군수열. 나연아 왜 이렇게 힘들어해? 자, 이 군수열. 이 군수열 이거 인트로 가면 한 20분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데. 자, 이거 군수열에 대한 뭐라고 해야 돼?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거부터 들어가야 돼요. 수능 몇 문제죠? 수학? 수능? 30문제. 그렇죠? 30문제야. 근데 이 수능의 범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뭐 수원수투비죠. 뭐 수원수투 확통 이렇게는 나와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배웠던 모든 개념과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가는 거야. 그걸 몇 문제 안에 녹여내죠? 30문제 안에 녹여냅니다. 30문제가 그럼 다 어렵나? 그건 아니죠. 4점짜리가 12문제, 13문제 이 정도만 있어요. 정확하게 몇 문제였지? 12문제, 14문제? 어쨌든 그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2점, 3점짜리야. 2점, 3점짜리는 굉장히 쉬워요. 2점, 3점짜리 굉장히 쉬워. 그럼 4점짜리가 10문제 조금 넘는 상황인데, 그럼 4점짜리가 다 어렵냐? 그것도 아니에요. 4점짜리가 다 어렵진 않다. 그럼 진짜 어려운 문제 몇 문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수학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그 30문제. 그 중에서도 어려운 4점짜리 문제들은 어떤 형식일까요? 군수형 문제. 아니야. 그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형식일까? 블랙라벨. 같은 거. 그렇지.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 있어요.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융합적인 문제. 여러분 막 통합과학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통합과학이랑 그냥 과학이랑 뭐가 달라요? 통합과학은 그런 거 아닌가? 하나의 뭐 과학 현상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지구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다 접근하는 게 통합과학이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야. 수학이 한 문제 안에 정말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짜잘짜잘하게 세분화시키면 진짜 킬러 문제들은 7개에서 9가지 개념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녹아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그렇게 시험 출제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무엇을 좀 봐야 되냐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수능 출제위원들 알아요? 수능 출제 누가 해요? 섬에 갇혀서 하죠. 섬에 갇히진 않아요? 수능 출제 누가 해요? 누가 해요? 누가? 수능 문제를 누가 출제? 누구? 어디 사람? 평가원에 있는 사람이 출제해요? 교수. 대학교 교수님들이 출제해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 교수님들 출제위원으로 뽑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업 휴강됩니다. 그 수업 휴강되거나 아니면 다른 대체 수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출제를 하느냐? 수능일 한 달 전에 합숙 들어가요. 섬은 아니고요. 그 호텔 같은 곳에 한 개 층이 내지 2개 층을 밀폐시킵니다. 어떤 호텔에 뭐 5층과 6층을 거기 외부랑 그 연락이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핸드폰이나 인터넷 절대 안 되고요. 핸드폰, 인터넷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지금까지 수능 자료, 평가원 자료,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집들만 그냥 다 넣어줘요. 그리고 절대 보안. 외부와 연락 금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규모가 뭐 한 과목당 몇 명이 아니라 수십 명씩, 한 과목당. 수십 명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문제 출제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수능이 30문제면 문제를 추려요. 문제를 추려서 막 2배수, 3배수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문제 만들어내면 거기서 이제 뽑는 거지. 뽑아가지고 뭐 검토위원이나 이런 위원들도 있죠. 그렇게 해서 수능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또 재미있는 건 수능 문제 출제하잖아요? 그거를 한 번 했다고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당 2번까지만 가능해요. 내가 수능 출제를 올해 했어. 그리고 내년에 했어. 그럼 나는 더 이상 수능 출제위원으로 뽑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능 문제를 출제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수능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수능 출제 가이드라인. 그 수능 출제 가이드라인이 뭐냐? 수능 출제 지침.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평가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평가원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오늘 당장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수능 출제 지침이 따로 이렇게 딱 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아. 수학 영역 출제 지침. 그럼 그거에 그 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수능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참고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또 중요해. 그 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연계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중요하고요. 뭐 어쨌든. 그러면 내가 수능을 보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뭘 알아야 돼? 수능 출제 지침을 당연히 알아야 돼. 왜냐면은 그게 방향성이거든요. 맞아요? 수능 출제 지침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이 간략하게 소개해 줄게요. 선생님 말이 맞나 틀린가 집에 가서 한번 평가원 사이트 가서 보세요. 자, 수학 영역에 대한 수능 출제 지침 뭐냐? 일단 계산력을 기본으로 봅니다. 계산력은 기본이에요. 기본. 계산력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실력을 측정을 하느냐? 먼저 문제 이해력. 문제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추론력. 문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들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추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본적인 계산력과 이해력, 추론력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하느냐? 문제를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이 바로 수학 영역의 출제 지침이에요. 그러면 문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간단해요. 계산 문제, 계산만 단순하게 하는 문제, 2점. 이해, 추론까지 발전된 문제가 보통 이제 3점. 그리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4점.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추론형 문제에서 좀 어려운 게 4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수능 출제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이해력을 측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다음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해서 너 예측할 수 있어? 이게 추론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펼쳐진다면,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미뤄봤을 때 요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너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이제 수능에서 기본적인 출제 지침이고, 이러한 것들이 적절히 융합되고 많은 것들이 이제 섞여 있을 때 이제 우리는 킬러 문제, 4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을 지금 왜 하냐?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지금 좀 엄밀히 얘기하면 군수열이 교육과정 외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군수열이 굉장히 어려운 파트였는데 정말 간단한 부분만 살짝 남아있는 거야.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빠지기 전까지는 군수열 파트가 수능 4점짜리의 단골 문제였어. 왜냐면 이 군수열 문제는 일반항 없어. 이 군수열의 합 공식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군수열은 뭐냐? 주어진 상황을 보고 규칙을 발견하면 그 규칙이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 등비 수열일 수도 있고 개차 수열일 수도 있고 그냥 임의의 그냥 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하는 거일 수도 있어. 그거를 내가 판단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유도해내거든요. 자, 그러면 군수열 문제를 한 문제 딱 내잖아요. 군수열 문제를 한 문제 딱 내면 이거는 이 자체로서 등차, 등비, 개차, 수열의 합, 앞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하는 거예요. 군수열에서 이 과정을 이해해야 되지, 군수열 이 다음 과정 추론해야 되지,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수열 문제 자체가 수능 출제 지침이랑 아주 딱 맞아. 딱 맞아. 그럼 출제위원 입장에서 어때? 골치 아프게 막 여러 개 생각할 거 없이 군수열 문제 한 문제 내면 끝이야. 그 4점짜리 문제가 하나 완성되는 거야. 굉장히 편하죠. 출제위원 자체 입장에서는. 푸는 사람은 곤혹스럽겠지만. 그래서 군수열 문제가 빠지지 않고
수능과 평가원 문제 한 문제씩 꼭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최근에는 이 군수열이 교육과정 외로 살짝 이제 빠졌다고 그랬죠? 예전처럼 중요하지 않아요. 그치만 여러분들은 자세히 공부해야 돼. 왜 그럴까? 이 군수열 파트가 10년 넘게 주름 잡았던 문제야. 그렇다는 것은 시중에 기출 문제라고 풀린 그 군수열 문제도 굉장히 많을 거고, 거기서 문제 연구가 활발히 돼서 군수열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미 시중 문제집에 쫙 퍼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내리에도 이 군수열은 이거 군수열 문제 옛날에 킬러 문제로 많이 나왔지. 문제 관련된 문제 굉장히 많지. 문제 내기 너무 좋아.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문제도 많고. 그래서 공부를 좀 빡세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많아. 군수열 문제 한 문제 딱 내면 앞에 있는 거 다 물어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군수열 문제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군수열 문제를 푼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군수열 문제를 막 풀 수 있어? 그럼 앞에 있는 거 다 안다는 내용이에요. 안다는 소리예요. 그럼 군수열 문제 쉽겠어? 어렵겠어?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워요. 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군수열은 일반항 없어요. 수열의 합공식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만들어내야 돼. 판단해서. 나연이는 선생님 말에 공감하나요? 미리 배웠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네요. 지금 저 시계 맞아요? 몇 분이에요 지금? 56분이에요. 아니야. 핸드폰. 56분이에요. 56분이요? 아이 참. 군술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차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군수열은 그만큼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군수열을 몰아서 하죠. 그러니까 군수열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그 추석 같을 때, 선생님 지금은 고3이랑 재수생을 잘 안 하는데 예전에 고3 재수생 할 때는 추석 특강 하거든요. 추석 연휴 때 특강을 치는데 그 중에 하루를 소비했어. 군수열 하는데. 무조건 수능에 나오고 무조건 평가 모의고사에 나오는데 한 문제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특강을 쳤었단 말이죠. 군수열 특강을. 그 정도로 중요해요. 문제도 많고. 지금 예제 8번과 9번이 군수열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안 돼요. 사실. 이거 너무 부족해요. 센도 보니까는 유형도 많이 줄었어요. 교육과정에서 살짝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많이 줄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훨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좋아요. 그럼 일단 숙제 다음 시간까지 유형 12번까지 하시면 되겠네. 얼마 안 되네. 유형 12번까지 하시고요. 이거 바이블 이거 뒤에 좀 합시다. 뒤에 봐요. 기본 다지기 11-7번. 그리고 실력 다지기 이거 다 군수열이네. 이거 봐봐요. 다 군수열이잖아. 지금 선생님 11-16번까지 하시고요. 11-17번부터 그 뒤에 싹 다 군수열입니다. 군수열이 이렇게 많아요. 11-16번까지 실력 따지기. 그럼 숙제가 많지가 않네요. 그렇죠? 다 해오세요. 밀린 거 다 해오시고. 알겠죠? 그래서 금요일에 보도록 합시다. 나연이는 여행 잘 다녀오시고.